자, 그러면은 환단고기 역사는 언제 나오냐? 조선사 편수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사 편수의 위원이었던 윤영구가 낙향하에서 만든 역사서가 바로 조선세가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세가보라는 책이 있는데 조선사 편수에 보면은 이름이 명확하게 있죠. 조선사 편수회의 위원인데 윤영구 1922년부터 25년까지 여기에 재임을 했었는데 뭐냐면은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 단군의 역사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역사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내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하다니 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고향에 내려와서 뭘 하냐면 우월한 나라를 보내다가 제자와 함께 그러면 내가 그래도 우리 역사를 바로 드러내는 역사서를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역사서를 쓴 거예요. 조선세가보를 1939년에 만들었습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간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 놨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를 과장시키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조선 역사부에 보면은 여기 신기한 게 이게 저기 제주도 역사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주도 해가지고 뭐 고시로 해서 뭐 을라, 고을라, 양을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을라라고 해가지고 삼신인 있잖아요. 그 역사도 이렇게 써놓고 그 옆에 이제 자세한 역사도 여기 써놨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 부분이 그런 어떤 제주도 탐나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것도 보면 탐나국이요. 옆에 보면 대시잖아요. 여기 발해국이에요. 발해. 대진국이에요. 대진국과 하기 이전에 삼국 역사 다 다루고 탐나국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조선 세가부에 보면 그러면서 47대 단군을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조선 세가부에서 여기 보면 쭉 1대 초대 단군 왕건부터 해서 2대 부르 단군, 가륵 단군에서 환단고기에 있는 단군의 명칭하고 똑같아요. 이걸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분의 단군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뭐가 있냐? 환단고기에 있어요. 그리고 규원사화에 있습니다. 단기고사에 있고요. 대동사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대방, 김해김씨 문헌보, 심당전서 1965년 심당전서에도 있습니다. 심당전서는 초대 단군왕검 이전에 두 분을 더 넣어서 49대 단군을 넣고 있습니다. 초대 단군 이후에는 47분을 똑같이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외에도 계속 찾아요. 계속 있습니다. 대동요람이라고 해서 어제 찾은 거예요. 어제 대동요람 이정기 선생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단군이 있죠. 역대 단군이 뭐냐면 전 47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47분이 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연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시대에 기자조선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단군 천년, 기자 천년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단군의 역사가 2000년 이상이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1112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만 단군을 그 앞에 내세웠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47분의 단군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동사강에도 보면 단군 조선기 환씨는 무릇 47세를 지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조선사략 단조기에도 보면 영년이 1048년 47세가 47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정리한 게 좀 안 되는데요. 그 뒤에 새로 나온 것들이에요. 새로 나온 걸 보면 지금 10권이 넘어갑니다. 10개의 사서 이상의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고대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명사전입니다. 그 인명사전 전고대방에 1924년 인명사전에 보면 단군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단군은 전세 47 이렇게 나옵니다. 전세 47, 47분이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924년에 나오다가 25년에 조금 지워져요. 26년에 가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라지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고문서에서 전고대방은 굉장히 많아요. 고문서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 사시면은 뭐냐면 24년 걸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히 나옵니다. 전세 4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단군은 전세 47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당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에 나왔는 심당전서인데요. 자, 심당 이고선 선생의 심당전서 전집이라는 거예요. 이 전집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1924년에 썼던 환단세감, 환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환단고기에. 그리고 여기 7세 환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952년에 홍익대전, 천부경이 나와요. 1965년에 단서대감,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81년에 이걸 출간한 거예요. 신당 전설을 출간했는데 요때 지은 책들이 묶여져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인 참고 문헌이 422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이 중에서 뭐가 나냐면 환단 세감의 서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924년에 썼어요. 이 서문을 24년에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 24년 이전에는 그 환단 세감에 뭐가 나오냐면 7세 환인이 나옵니다. 환인이 7분이 계셨다. 환국 천재, 환국의 천재이신 환인, 1세 환인이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세 환인 나오고 3세 환인 이렇게 나옵니다. 4세 환인, 5세 환인 쭉 환단고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1924년에 분명히 환단고기를 봤구나. 이고선 선생은. 그리고 그러니까 참고 문헌에 넣은 거예요. 아니 1911년 초반본이 없다라고 지금 막 주장을 하잖아요. 1979년에 그동안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75년도, 76년도 계속 뭔가 쓰고 있었다. 이일입 선생은 계속해서 조작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79년에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벌써 뭐냐면은 이 심당 이고선 선생의 참고 문헌에는 이미 환단고기가 있었어요. 환단고기 있지 않습니까? 환단 세감 1924년에 쓴 건데 벌써 환단고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 1911년 초간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 보면 삼일신고 북부역이 환단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단군세기, 북부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참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 학계는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전체 고조선 2000년 역사에서 초대 단군 왕검을 줄여버리면 어디로 가면 이 끝으로 간다는 거죠. 끝에만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초대 단군 왕검을 실존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초대 단군 왕검이 실존 인물이라고 해도 지금의 역사에서는 뭐냐면은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중앙 위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주의 사관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환단고기가 있어야지만이 47명의 단군의 어떤 행적들이 전부 나와서 이 단군 조선의 2000년, 2096년의 역사를 전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 단군 몇 가지만 볼게요. 1대 단군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단고기에는요. 단군 왕검의 신묘년에 태어나셨다고 해요. 신묘년에 5월 2일에 인시의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세 갑진년에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하셨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무진년에 단군 무진년 38세 때 단군 무진년 단국에서 돌아와서 아사달 단목토에서 온 백성이 천제자로 추대했다. 삼국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고동시다. 요임금하고 동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시간대였다. 그러니까 요게 그게 언제냐면은 이 갑진년에 단군도 보면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리고 갑진년에 요임금도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고동시예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무진년에 지금 BC 2333년에 요임금 25년에 즉위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이게 학계의 모든 의문들, 모든 지금 사서들, 여러 가지 사서들이 있는데 그 사서들에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환단고기를 통해서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 이거 몇 년도에 이거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사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군이 지었다고 한다. 단군 때에 지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무호 51년 단군 제위 즉위 51년도인 무오년에 BC 2283년에 왕건께서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참성단이 그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참성단이 언제 지어졌는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단군의 어떤 유적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때 4천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유적이 나오는데 이거를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게 좀 잘 안 나는데 여기 위험이라고 돼 있죠. 여기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이게 2년째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지금 긴급하게 돌 떨어지고 뭐 보수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보수해서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2년째 방치하고 있다.
문의를 해보니까 10월 달까지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그랬어요. 공사는 하는데 열지 말지는 아직 결정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 항의를 했더니 10월 달에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완공이 되면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 강화군에서 뭘 하고 있냐면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수십억을 들여서 이때 이걸 닫아놓은 그 1919년에 아니 2019년에 기독교 박물관은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완공 짓고 있어요. 이거는 뭐 몇 억도 못 들이나 벌써 2년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혐오 시설이냐 보호 시설이냐 철조망으로 접근 금지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군한 거면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거와 더불어서 교과서가 개정이 됩니다. 2019년, 2020년에 교과서가 개정이 되는데 마리산 사진이 삭제됩니다. 마리산 사진이 있었던 교과서를 비교를 해보면 사진이 삭제돼요. 단군 영정이 삭제가 됩니다. 단군 영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냐면 뭐가 남냐면 고인돌만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교과서에서 고조선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초대 단군 왕건께서 건설한 것이 강화도 마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삼낭성이 있습니다. 삼낭성. 강화도에 보면 이 삼낭성이 있는데요. 이 삼낭성을 갖다가 거기에 보면 설명문이 써 있잖아요. 아들 셋이 지었다. 단군의 아들 셋. 그것도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군이 아들이 넷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셋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삼낭은 본래 그 뜻이 아니다. 삼낭은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 상제님을 수호하는 관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낭은 삼시랑이다.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낭도다라고 하는 거죠. 삼낭은 삼시랑이고 본래 삼신 시종지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문구가 이 환단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라이의 원형을 아는 거예요. 사무라이. 일본 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무라이가 뭐냐 도대체.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백제의 사우라비가 사무라이가 된 것이다. 사우라비가 사무라이가 돼? 언어상으로 전혀 안 맞는데. 근데 사무라이라는 말은 사무는 삼이에요. 일본 사람들 이게 많이 못 하잖아요. 맥도날드 하면은 마그도 나르도 아시죠? 마그도 나르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사무라이, 사무는 삼이에요. 라이는 랑입니다. 랑. 삼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삼랑에서 왔다. 이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 삼랑이 삼시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뭘 합니까? 이 모실시자라는 거 하나 써놓고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훈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실시자를 쓰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모실시자 티셔츠가 있어요. 티셔츠가 있고 이 굿즈들 그 물품들을 많이 팝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사무라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사무라이라는 발음은 삼랑에서 왔고 시자는 갖다 따가지고 이 시자 하나를 사무라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삼랑은 삼시랑에서 왔다고 한다. 그럼 삼시랑은 중간 글자 모실시자는 어디로 간 걸까? 이 모실시자는 일본으로 가서 주군을 모신다라는 것을 변질됐다. 근데 원래 모신다는 거는 삼신 상제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이 모실시자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동학을 배워야 됩니다. 동학에서 이제 동학이 창도된 이후에 동학의 핵심 주문이 뭐냐면 시천주예요.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모실시자거든요. 천주님을 모신다라고 했는데 동학 창도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분은 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그 상제님을 모시는 동학 낭도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삼랑의 어떤 뭐 삼랑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신교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동학을 꼭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풀린다라는 겁니다. 자, 요순에서 순임금이 9년 대홍수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순임금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내요. 사공우를 보냅니다. 단군은 부르테자를 보내요. 사공우와 부르테자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게 나타나죠. 우리나라 단군색이나 환단곡에 보면 실제로 부르테자가 홍수를 갖다가 그 홍수에서 구하도록 오행치수지법이라는 걸 줍니다. 태백일사에도 보면 부르테자가 금관옥첩을 줬다라고 나오는데 중국 문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들이 은혜를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꿈에서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화시예요.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주었다. 이 하늘은 전부 다 단군주어라고 하면 다 딱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보면 고천원에서 누가 나왔다. 이거 단군주라고 보면 돼요. 뭐 하늘이라고 하면 다 단군.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늘이 홍봉구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5월 춘추에서 보면은 꿈에 현이 북방에 창수사자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금관옥자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현이 창수사자는 뭐냐면 바로 부르테자입니다. 그건 뭐 환단국에다도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이 단군의 아들을 보내서 중국이 9년 홍수에서 헤매고 있는데 거기에서 홍수를 치유하도록 해가지고 중국이란 나라를 구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지금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역사를 다 왜곡시켜놨다. 여기도 보면 출처를 다 바꿔놨잖아요. 마치 우임금이 받은 것처럼 직접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단군조에서 받은 건데 이런 역사들이 복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가 이렇게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런 강의를 했는데 단군 왕건과 부르테자의 실존 증명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1시간 반입니다. 이 단군과 부르만 하더라도 1시간 반에 다 못했어요. 제가 준비한 거를. 그 정도로 이게 그 안에 근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환단고기는 이만큼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치수를 했던 사람이 하우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하상주가 일어나는데 중국은 이 연대를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에서 2000년에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을 합니다. 물론 동북공정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이때 구체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뭐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연대를 확정짓자라고 해서 5년간 수백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상주 단대공정을 확정을 줬어요. 이렇게. 하나라는 2070년에서 1600년이다. 상나라는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게 틀려요. 이건 완벽하게 틀립니다. 환단고기는 뭐냐면 중국하고의 전쟁, 중국에 도움을 준 거 이런 연대들이 있잖아요. 그 연대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라는 2205년에서 이렇게 되고 상나라는 1766년에서 그 주나라는 1122년이다. 이게 원래 맞거든요. 황국 경세서에도 보면 이게 맞고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학자는 우리하고 일치를 합니다. 근데 하상주 단대공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꿔놨어요. 틀어놨습니다. 연대를 비틀어놨어요. 5년간 수백억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연도를 왜곡시켜 놨다라는 거죠. 이렇게 왜곡시키면은 위에 요임금 뭐 하고 이제 순임금도 왜곡시킵니다. 이렇게 왜곡시키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체적으로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 연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 47분의 단군을 드러내고 있다. 뭐 2096년에. 그리고 그 이전에 배달국 18세 18명의 환웅에 1565년 그리고 7세 환인의 3301년에 6960년의 역사를 더 드러내고 있다. 그게 바로 환단곡이라고 하는 겁니다.